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지난주 연방 하원에 공식 상정했습니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각 위원회가 심사해온 경기 부양 법안을 통합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존 야르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하원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는 3월 14일 시리아 급액 혜택 만료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예산위원회에 상정한 해당 법안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1인당 1,400달러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하원 전체 회의에 통과시켜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부양 법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조 매친 상원의원이나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민주당 당원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 수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5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1만 1,300여 명, 누적 확진자 수는 2,80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 5명 중 1명은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전사자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앤소니 파우치 소장은 1918년 독감 팬데믹 이후 지난 102년 동안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후에 현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정상적인 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며 어쩌면 내년까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2월 초에는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식스플래그가 2021 시즌 동안 26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개장을 앞두고 수천 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스플래그 측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직원과 입장객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며 놀이기구 탑승 시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지아주 식스플래그는 3월 첫 주 주말에 워터파크인 화이트워터는 5월 8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인 21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소재 랩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21일 오후 4시 무렵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3명은 인근 그레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디오 촬영 도중 폭력 사건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으며 용의자 및 사건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879만 1,466명, 누적 사망자는 51만 1,779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6,01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4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0만 6,119명, 누적 사망자는 14,6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16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8만 922명, 신규 1,33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9,278명, 누적 사망자는 871명입니다. 지난 주말인 19일 통계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5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3,137명, 누적 사망자는 1,02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284명, 누적 사망자는 80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3명,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807명, 누적 사망자는 73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0명,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598명, 누적 사망자는 36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9명,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보잉사가 보잉 777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주말인 20일 데버 공항에서 이륙 직후 엔진 고장을 일으킨 후 기체 파편이 주택가를 덮친 이후 나온 권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보잉사는 미 항공 규제 당국이 검사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미국 프렛 앤드 휘트니의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200, 777-300의 운항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역시 보잉 777 기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지난 금요일 열린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12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셀틱스 선발 라인업은 모두 14점 이상 득점했지만 호크스의 존 콜린스와 캠 레디시가 부진하면서 디안드레 헌터의 부상 공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일요일 열린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에서는 트레이 영과 클린트 카펠라가 맹활약하며 6일간 4경기의 강행군을 펼치며 체력적인 문제가 보였던 덴버를 잡았습니다. 호크스의 다음 경기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로 예정되어 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원정 경기입니다. 로버트 W. 우드러프 아트센터의 얼라이언스 극장이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극장이 극장 역사상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애틀랜타의 저명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펄 클리지가 각본을 담당한 CD는 젊음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응원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인권운동과 자유의 노래들이 쓰여졌습니다. 시드는 3명의 친구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운동 당시에 시든 시위에 대해 배우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운 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는 얼라이언스 극장 홈페이지에서 28일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